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먼저 보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기술주들이 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나 S&P는 좀 빠졌는데 나스닥은 올라갔죠. 이러한 부분은 오늘 한국 시장까지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봉쇄를 들어간다라고 밝혔는데 서유럽에서는 처음이다라고 하죠. 지금 백신 의무화도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서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요거는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만 이런다라는 보장은 없죠.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는 몇몇 아시아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상황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꼭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크리스퍼 윌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빠른 진전을 보이던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애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전기차 관련주가 계속해서 꿈틀꿈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적도 괜찮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본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디램이 다시금 팔릴 수 있는 환경 아니면 이제 다른 반도체들이 다시금 팔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도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시라는 개념에서 한번 다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물, 국채 10년물이 1.548%로 0.0418% 정도가 떨어졌고요. 2년 단기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6.03으로 0.49%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원자재로 갈지 저는 계속 원자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자재로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하원이 2조 달러 사회 지출 법안을 지금 통과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관련주들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선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디깅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리카르도 ECB 총재 같은 경우에 내년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까지 내년은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미국 백신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장비주겠죠. 장비주 쪽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벌써부터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우선적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는 여전히 흐름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내 10대 증권사 모두 한국은행이 25일 날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치가 보여졌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파동이 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통화절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G2의 경쟁에 끼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될지 요게 이제 초유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좋을 건 없겠죠. 아무래도 큰 고래들이 싸워가지고 우리 같은 새우는 끼어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주택 공급 이야기 증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기존 주택 판매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지수랑 주택 관련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짓는다라고 했을 때 시멘트나 아니면 철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주들 지금 요즘 한참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대비해서 차근차근 반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 및 한국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장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러냐 하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둘과 그 아래에 엮여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파이가 큰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빠지는 종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돼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시장이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반도체에 대한 시선이 계속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히려 순환매를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라면 하락이 나왔을 때 더 큰 하락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위가 아니라 아래로. 그래서 지금은 뭐 큰 이슈랑 엮여가지고 또 불안감이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서는 약간 피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예,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뉴스 나온 거 있어갖고 간략하게 뉴스 나온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수급이랑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경영권 매각, 주가 회복할까? 아직은 물음표죠. 근데 아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 두산중공업의 두산건설 보유 지분을 46%로 줄어들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한 주당 1369원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해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경영권은 넘기되 나머지 보유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기업 잘 살리는 데는 잘 살립니다. 솔직히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운영할 때 경영을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경영의 스페셜리스트들에게 이 회사를 맡겨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괜찮은 실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게 만약에 회사가 커지는 모습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의 가치는 지금 이 원래 100% 갖고 있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매각한 지분율로 인해서 현재 재무제표를 이쁘게 꾸며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한번 보자면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 금요일이죠.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이거는 되게 좋은 그림이다. 솔직하게 요날 요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수급을 보고서 난 다음날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갖고 아찔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고 나서 저는 오늘 양봉으로 맞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한 3% 정도. 근데 시장이 눌리면서 그냥 쭉 빠지는 모습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오늘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이렇게 모은 이틀치의 힘을 쓰긴 했는데 또다시 올라갈 수 있냐? 이거 한 2, 3일 내로 못 올라가면은 여기서 질질 끌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 올라가려고 각 쟀으면 빠르게 올라가야지.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면 그게 다 시간이잖아요. 결국엔. 좋을 거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외국인이 오늘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예상치가 오늘 이제 이 예상치가 확정치로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기관 매수가 계속 플러스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 아래서 다시 힘 모으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 나오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굳이 지금은 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됩니다. 22,500원 여기 뚫리면은 그대로 요만큼 빠지는 거예요. 얼마까지? 한 18,000원? 이거는 진짜 현기증 날 정도로 이 아래 이 갭이 좀 많은데 그만큼 이 위치가 어떻게든 지켜줘야 되는 생명 라인이 아닐까 싶은 거죠. 대충 일정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면 11월 마지막이 됐고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잖아요. 12월부터 이제 내년 5월까지가 대선의 본격적인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1월, 2월 이때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 2월에 활발하게 이 TV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야, 그러면 두산중공업 여기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는 횡보를 시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나?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올리면은 나중에 막 TV 토론하고 뭐 하고 했을 때 오히려 그때 힘이 빠져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 모아가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위에선 길어지는 거 하나의 경우의 수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21선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여기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자리거든요. 이 매물대를 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강한 상승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뚫고 매물대까지 뚫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너라면 지금 여기에서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홀딩이죠. 좀 길어지는 거 싫다 하면은 팔고서 모양 다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다시 들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어차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팔 필요 없이 그냥 이 위치에 있으면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까지 다시금 뚫어주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의 양봉 같은 이런 모습이 윗골이죠. 이런 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안 올라가 준다면 시간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한 몇 주는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 두산중공업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